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하고요. 역시나 유창희 본부장님과 업사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는 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다음 주도 또 열심히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전 매매의 신 우리 업사부님과 또 분석의 신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략 2부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도 말씀해 주셨고 신플랫폼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다 너무 잘 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또 신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또 봐주시면서 또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댓글로도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또 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이슈가 많았는지 또 제가 개장 방송을 하면서 미증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는 고집을 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증시에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오랜만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사실 좀 많이 낮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였기 때문에 3거래 연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뭐 환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건 의미 있는 상승인 거잖아요. 일단 협상에 대한 기대감 좀 첫 번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닝 시즌이만큼 이런 기업들의 진짜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 반응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분석의 신 유창희 본부장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집을 좀 꺾은 것 같아요. 좀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고집을 꺾어야죠. 그니까 이제 드디어 좀 꺾는 건가요? 꺾는 게 아니라 네, 꺾이는 척 해주는 거죠. 그게 맞겠네요. 네, 꺾이는 척 해주는 거지. 왜냐면 최근 이번 주 이슈가 없었어요. 왜요? 무슨 맞아요. 이슈야? 트럼프가 아닥하고 있었을 뿐이지. 어? 그거네. 네. 그거네. 트럼프가 조용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협상 잘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 뭐 좀 줄어들 겁니다. 이 말 했으니까 오른 거잖아요. 트럼프는 막상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네.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그전처럼 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온 거죠. 약간 주변에서 좀 조용히 좀 있어주세요. 약간 이래서 그런 걸까요? 좀 어, 장관들이 좀 막 이렇게 약간 트럼프가 하는 것 쫄아서 같은데. 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부활절에 다시 태어났나 봐. 부활절을 기점을 해서 약간 좀 오르긴 했죠. 네, 부활절 어. 때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목매기 몸매이게 만들었네. 말을 못하게 그렇지. 계속 계란이 나왔네. 없어서 감자로 그거 했다 그러잖아요. 감자를 먹었나 보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뜨거운 감자를 먹여. 그럼 좀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이런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속보도 약간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뭐 협상에 이런 좀 모멘텀이 있다, 좀 풀릴 수 있다, 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중국이 125%인가요? 145%인가? 125%. 네, 그렇죠. 네. 여기서 200% 가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최악을 봤어. 네. 최악을 봤기 때문에 뭐 125%나 130%나 그놈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50%? 80%? 반으로 줄여준다고? 네. 괜히 이런 그런 기대감? 것들이 그렇죠.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지. 네. 뭐 다시 0%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악을 봤기 때문에 네.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뿐이다. 음.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부님 어떻게 보세요? 왜 사부님은 미증시보다는 한국 증시를 더 이렇게 중점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미증시는 사실 이제 참고, 네. 그러니까 거기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가, 또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 되는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들을 이제 국내 시장 증시에서 네. 위주로 사실 해외 시장이 좋을 때가 있었고, 네. 근데 2025년에는 국장이 훨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장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미장이 좋다고 해서 사실 그 돈만 벌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목숨 걸듯이 주식 투자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보다 네. 내가 약간의 목표치를 좀 낮춘다 하더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나의 루틴대로 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오. 그렇게 좀 이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워랍에 맞추면서 네, 그렇죠. 실전 매매로 이제 그때. 아이와도 시간도 보내주고 주말엔 캠핑도 가고 네. 뭐 이런 삶. 그래서 그래서 미장을 솔직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봤어요. 매매를.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어쨌든 국장이 훨씬 좋고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로 인한 수익 내기가 매우 좋았던 환경이 지난 또 12월부터 사실 지금까지 있었고 아마 이거는 한 달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정책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책주가 계속 변하고 있죠. 또 오늘 아침 시작 같으면 어제 또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농기계 관련주가 한번 뚝 움직여준다거나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산업의 크기에 따라서 산업이 작은 건 어쩔 수 없이 좀 시세도 좀 작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놓고 봐야 될 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 요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AI 산업 그럼 AI에다가 100조, 200조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기본부터 첨단 산업까지 제조업을 골고루 갖춘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가 딱 손꼽아 보라고 하면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독일은 약간 결이 다르고 일본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거기도 제조업이 나름 좀 탄탄한 부분이 있지만 자 이제 중국은 그냥 세계 1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 전체 사이즈로 보면 세계 1위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보면 세계 1위가 많아요. 중국보다 1등인 산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네. 우리가 1등이죠. 조선 질적으로 우리가 맞아요. 1등이에요. 양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1등이지만 기술력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만들어내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기본적인 제조업의 바닥이 되는 아주 근간이 되는 철강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갖춰져 있는 나라. 네. 이 나라가 거의 없는데 대한민국 거기에 해당이 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목별로는 전교 1등은 아니야. 전교 1등은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옆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같은 반에 얘 1등 나 2등인데 얘가 전교 1등 나 전교 2등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여기서 하지만 내가 과목은 내가 너보다 1등인 게 많아. 근데 이제 이 산업들이 AI와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AI하고 결합이 되니까 자율주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이 됐든 뭐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를 만들어내는 용접이나 이런 것들도 로봇이 다 결합이 되고 AI가 붙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AI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제조 그 상황에서 모든 기술들이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I는 정말 꼭 챙기고 가야 되는.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이 그렇게 미국처럼 네. 빅테크 어떤 자기네 어떤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네. 우리나라는 결국에 인재 자원이잖아요. 인재가 다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걸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입 틀어막고 끌어내고 R&D 줄여버리고 쓸데없는 짓거리에 돈 쓰면서 지금 그게 안 돼 왔다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해주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진짜 완전한 날개를 달 거예요.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는 요즘에 뭐 유행어처럼 야 이제 다음 정권에서 잘하면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5,000도 간다더라.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네. 갖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목사부님은 진짜 실전 매매고 종목별 흐름들을 되게 잘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이런 시장의 모멘텀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제조업부터 종목별로 지금 상위권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나라 증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은데요. 정말 작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옛날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에 네. 막 닷컴만 붙으면 점상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고 나서 상한가 30%인데 점상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혹시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산업을 봤을 때 그게 농업이나 네. 뭐 웹툰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부에서 아주 쌍불을 켜고 이거는 정말 한번 해야겠어. 그럼 옛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실까지 찾아가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관련주가 점상 날아가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대통령 된 다음에 자전거 끌고 나오고 타고 댕기고 막 하면서 자전거 산업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 왜 자전거를 했지만 어쨌든 관련주는 막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조금만 정신 바짝 차리고 활달하게 움직이는 적극적인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뽑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선주가 지금 대선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주로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오히려 그 어떤 닷컴 버블 비슷한 상황 그것까지는 아닐 테고 그때는 또 실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수익을 내기 좋은 상황이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쇼츠에서도 뭐 사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쇼츠에서 뭐 점상 갔던 그런 종목들 사부님 또 캐치를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또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지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아직은 지금 시장 분석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이 분석을 조금 더 우리는 캐치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가 코스피가 2,500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앞으로 우리의 시장은 더 좋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 뭐 코스피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유럽 증시가 좋았어요. 유럽 증시도 좋았고. 네, 유럽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유럽 증시에 많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미국 증시는 좋았지만 유럽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올해 유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유럽 증시를 좀 꺾이지 않는다라면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독일 증시 조금 본다라면 네. 사실은 최근에 하락했었던 거를 상당히 빨리 회복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독일 조금 보면 이거 굴이고요. 독일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올라와 있잖아요. 더 높은 데 있죠. 네. 하락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죠. 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면 또 프랑스 같은 거 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독일보다는 조금 못할 거예요. 딱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좋다라는 얘기는 네. 어쨌든 미국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위험한 지표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뭐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죠. 네. 뭐 달러가 어쨌든 지금 100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했었던 금 물론 이제 어저께 좀 반등을 줬지만 금이 조금 이제 이건 선물 차트로 보는 게 좀 낫겠네요. 금 같은 경우도 보신다 그러면 3,500불 갔었던 게 3,300불까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위험 신호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충분히 국내 증시도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수급으로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미동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네. 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었느냐? 네. 그건 오늘도 아까 엄청났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지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은 줬어도 네. 뭐 빅스 지수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개판 5분 전이다. 라니까 외국인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이게 갈수록 이런 위험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네. 그러니까 조금 외국인도 사볼까 하는 심리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도 좀 줄어들고 있고 선물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액션들이 수요일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잘 버텨주면서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2,500 한 50포인트대까지 네. 지금 반등의 성공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뭐 저는 아직까지는 V자로 갈 거라 보고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고 있진 않은데 네. 뭐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650 2월달 3월달 고점을 넘을 거라고 봐요. 넘을 언젠가. 거라 보는데 네. 언젠가가 아니라 하반기에는 하반기가 아니라 네. 5월달에 넘긴다고 봐요. 5월달에 네, 5월달 넘긴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여기서 조금 소화를 하고 나서 한 5월 한 초 이후에 가든가 네. 늦어도 6월달 정도까지 해서 만약에 네. 이게 조금 차트를 조금 이제 이게 저만의 해석법이니까 길게 본다라면 만약에 6월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행보를 요 정도 진폭에 있었다. 2,550, 뭐 2,450 요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2,800까지 쉼 없이 갈 걸요? 여름에 여름 썸머 랠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오를 걸요. 우와. 썸머 랠리. 그냥 어찌 됐든 뭐냐 5월달에 가면 2,700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더 간다라고 보는데 5월달에도 충분히 2,700 언저리를 볼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할 수 있잖아요. 네. 혹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잖아. 네. 그 다음에 가게 되면 2,800 작년 여름의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직 매수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좀 눌리면 있는 산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오. 예를 들어서 쌍바닥 찍을 거다 네. 하면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주식을 못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점을 2,300으로 보고 있느냐, 네. 2,400으로 보고 있느냐, 2,500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저점을 2,300을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처음 살 때 조금밖에 안 산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못 사죠. 아쉽죠. 네. 근데 이번에 조정 내가 보기에는 2,400 이하로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2,500이든 2,470이든 그 정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진짜로 기분이 좋은 거죠. 음. 올라가다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올라가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저점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올라갈 거라는 조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쵸. 봐야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그 차원에서 시장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좀 꺾여서 내려올 거야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사실 여기 내려올 거야라고 판단했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좀 강한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면 아마도 트럼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기조가 관세 네. 어떻게든 꺾이지 않는 그런 고집을 부리고 저 나이에 똥고집 부리고 있어갖고 안 되니까 더 세게 막 중국 이제 200, 그러니까요. 200%막 이렇게 자꾸 가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캄보디아 3,500 이러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게 네. 바뀌는가가 가장 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다면 그게 네. 꺾이지 않고 미쳤네 옆에서 참모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바뀌지 않았다면 내려왔을 거예요. 그 이제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흔들림이 나왔거든요. 그쵸. 네, 나왔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방어를 너무 잘했고 이제 얘네가 여기서 한번 더 꺾여버렸다면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꺾여버렸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좀 내려왔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행히 어찌 보면 트럼프가 고집을 꺾으면서 스스로도 중국한테 지금 145%는 좀 높은 것 같아. 야 그래서 한 반 정도 줄일 수도 있는데 0%는 아니야. 이러면서 또 곤조를 부리긴 하지만 0%는 아니야 하면서도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유본께서 설명하셨지만은 그래? 진짜 반 정도 줄일 수도 있다고? 야 이제 최악은 끝났네.
더 나빠지지는 않겠네. 최소한 여기 나온 상태에서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막 100%, 200%, 300%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여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조율이 일어나겠구나. 네. 어쨌든 고집은 꺾었구나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수요일로 틱 올라가고 톡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 요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에는 이렇게 선 그어 놓은 부분들이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금을 좀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꼭지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금 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 요 아래쪽까지 내려올 거냐 하는 관점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깨지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되려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얕게 내려올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얕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으로 좀 작전을 좀 변경하는 그런 수준 뭐 이 정도 그래서 여기가 또 머물러 갔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깊게 들어오기보다는 또 뭔가가 눌려진다라면 야금야금 이제 급하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5월달 들어가면서 연휴가 맞아요. 들어가요. 그러면 5월 2일 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엄청 적극적인 장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제 아마 우리 유보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테지만 저는 이제 4월 말일이나 5월 2일 날은 매우 중요한 매수를 할 거예요. 대박 한번 터트려 먹는 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전략들 하면 되고 사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실전 매매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현재까지는 되게 잘 해와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의 얘기를 해주는 거라 뭐 상당히 제일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4월달이 참 거지 같은 부러워요. 장이기도 했지만 네.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정책주 네. 정치주가 엄청 급등을 해서 수익을 크게 줬고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정책주가 아닌 것들조차도 올라가서 또 좋았어요. 그리고 또 나름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현금 좀 만들면서 약간 주도주 교체나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될까 하는 찰나에 참 기분 좋게 또 안 좋았던 종목 갖고 있는 것 중에 어쨌든 시점 매매 하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대응 못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또 언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근에 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나와서 나름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 현금도 적당히 들고 있고 25% 30% 정도 들고 있고 주식도 적당히 들고 있고 하면서 현재 또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오로지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영원히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횡보 구간에 들어가거나 약간 조정이 나온다. 네. 전 조정은 나올 거라 봐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2,300을 가냐, 네. 2,400을 가냐, 2,500을 가냐 그 저점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오를 때 주도주가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가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연초부터 쭉 이어온 주도주는 조선주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방산하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750, 뭐 2,800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맞다라면 네. 그게 맞다라는 전제로 전략을 잡는다라면 조선주로 방산으로만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면 얘는 시가총이 크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러네요. 주가 지수를 코스닥 그냥 멈춰져 있다라면 주가 지수가 네. 단순하게 뭐 3월달 고점 2,650 뭐 그 정도 그리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럴 거면은 네. 조선 방산을 더 끌고 가는 게 맞지만 네.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네. 다 5월 중에 네. 한번 판이 크게 바뀔 거예요. 그걸 잡아줘야지 거기서 또 100% 50% 대형주로도 못해도 50%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맞아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둘이서 네. 저기 화요일 날 점심 먹고 그렇게 해서 좀 시장이 오라 이것 봐라 좀 변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손절치고 지금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됐었어요. 근데 네. 그 관련돼서 좀 그거 이제 지나간 자료가 이제 이건 실시간으로 봐야 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말씀만 드린다라면 이제 이 외국인이 그 보시면 여기 그저께였는데 이게 좀 줄었는데 콜옵션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였는데 23일에 7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장중에는 한 30억, 40억 정도 순간적으로 확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네. 들어왔었고 풋 매도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콜 매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그동안 신규 주가 지수가 오를 것 같아서 콜옵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매도했었던 거.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꼭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빠지거나 이렇게 횡보.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죠. 빠지면 콜옵션 매도한 게 이익인 것이고 반대로 또 횡보해도 마찬가지로 콜옵션 매도한 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에 조금 급하게 외국인들이 조금 정리를 하더라고요. 콜옵션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상방이 더 열려 있구나. 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도 이제 작은 움직임들이 그렇게 좀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수요일 이후에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진짜 들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저도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가 좀 좋아지고 있다. 오. 그 신호들을 외국인들이 또 빠르게 간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화요일날 그 징조를 느끼셨군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실시간으로 변화된 것을 캐치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그럼요. 사람들은 굴리는 이제 자금에 있어서 이거를 무시했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그냥 하루에 몇 천만 원도 날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는데 고로 보니까는 그러하더라. 그러면 내가 일단은 지금 상방을 조금 닫아놓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유창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앞으로의 상방은 그래도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잠깐의 숨고르기는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주도주가 또 바뀔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사부님께서도 지금 4월 30일이랑 5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은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오세요.